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9일입니다. 2025년도 이제 3일뿐이 남지 않았군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은 정말 올해보다 훨씬 더 보람차고 즐겁고 행복하게 1년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계획을 다 짜놨는데 여러분도 내년 계획을 잘 짜서 내년을 더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제가 앞니 뒤 입천장이 아픈 거예요. 며칠 계속 아프고 밤에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은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아파서 치과에 가서 CT를 찍어보니까 이 입천장 뼈가 이렇게 꽤 두꺼운데 그 안에 낭종이 하나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입천장 그 뼈가 꽤 두꺼운데 그 뼈 안에 이 낭종이 하나 있는데 그 낭종이 점점점 커져 가지고 나중에 앞니도 흔들리게 할 수 있고 또 그게 점점 커지면 구멍이 날 수도 있다고 인제 치과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낭종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간단할 줄 알았는데 이 입천장 뼈가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 낭종이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려면 뼈에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안서부터 그 낭종에 도달하기 위해서 뼈에 구멍을 내는데 그 구멍을 뚫는 드릴 소리를 이렇게 누워서 듣는데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오늘이 딱 수술한 지 일주일 되는 날인데 비교적 잘 치유가 돼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음식도 잘 먹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서울대 치대 레지던트 3년 차입니다. 걔는 보철과를 하는데 자기 친구가 구강외과에 있는데 이 수술을 잘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아들 친구가 집도를 하고 우리 아들이 어시스트 그 옆에서 보조를 하고 한 30분 동안 수술을 받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 가지고 수술 받을 동안에는 힘들고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인제 많이 좋아져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는 몸이 건강해야지 아무리 작은 부위의 작은 병이라도 몸이 불편하면 인생이 괴로워진다 하는 거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 입천장에 여러 바늘로 이렇게 꼬매놔 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빨리 실밥 뽑고 정상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술도 아직 한 잔도 못 먹었는데 와인도 크리스마스 때 한 잔 먹었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아무튼 고생스러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네. 네. 벌써 여러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고생하셨다고 그러고 좋아지셔서 다행이라는 말씀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요거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납니다. 저보고 산타 모자를 쓰고 방송하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그래서 그냥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 좀 비춰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피부 질환,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있는데 그 피부 질환에 따른 피부 관리법을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민감성 피부가 있는 분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민감성 피부가 악화되지 않고 또 좀 증상이 좋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안면 홍조에 대해서 안면 홍조가 있으신 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피부 건조증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피부 건조증이 왜 생기는지, 피부 건조증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 이유를 잘 알면은 우리가 피부 건조증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피부 건조증은 이제 우리 피부과 전문의들의 의학 용어로는 제로시스라고 합니다. 건조한 피부란 뜻이고, 그냥 심플한 영어로는 이제 드라이 스킨이 되겠죠. 그래서 피부 건조증,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좀 건조하면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가 건조해서 아무 느낌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피부가 건조하면 건조한 그 상태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 생깁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건조한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가려지죠. 가려지면 우리가 심하게 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노인성 피부질환 클리닉을 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왜 오시냐? 가려워서. 그래서 가려워서 저를 찾아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님을 보면 그 가려움증의 원인이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면 엄청난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상당히 많고, 젊으신 분도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워서 서울대병원 재외래를 찾아오셔가지고 치료받으신 분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가려워지고, 피부가 가려우면 긁느라고 일도 집중이 안 되고, 또 밤에 잠도 못 자서 항상 피곤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노화라 그래가지고 피부에 염증이 생긴 염증 반응 때문에 피부가 노화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가 빨리 노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건조하면 얼굴도 빨리 노화되고, 몸이 건조하면 몸의 피부도 빨리 노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노화가 촉진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피부만 그냥 문제면 그나마도 괜찮은데,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에서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염증이 생겨서 만든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혈액 내로 흘러 들어와서 혈액 내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레벨이 올라갑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거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세포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많이 만들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거 더하기 혈액 내로 흘러 들어가서 전신을 타고 돌아서 우리 몸의 각 구석구석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우리 몸의 염증 노화를 일으켜서 우리 몸의 노화도, 인체의 노화도 증가시킨다 하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것이 피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 건강도 나쁘게 하고 인체의 노화도 증가시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피부가 건조한가? 피부가 건조하지 않은가?' 이런 거를 알려면 그 피부의 증상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가려움증은 없지만 허옇게 각질이 일어나시는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하신 겁니다. 보통은 피부에 각질이 허옇게 일어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정상 피부죠. 그리고 만져볼 때 보들보들하고 아주 감촉이 좋아야 되는데 거칠거칠하게 어 그 아무튼 만지면 느낌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나는 피부는 이미 피부가 건조한 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보면은 피부가 요렇게 자세히 보면은 겉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거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이 각질층인데 각질층이 건조해졌기 때문에 가뭄에 논바닥에 갈라지듯이 피부가 이 각질층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갈라진 각질층을 통해서 진물이 나요.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습진이 생겼구나.' 습진이라는 게 인제 염증을 얘기하는 거니까 건조한 이유 때문에 생기는 습진을 우리가 건조성 습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습진은 이미 염증이 생긴 거니까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는 가려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가 건조한지 아닌지는 이 5가지 중에 1가지만 있더라도 이미 '내 피부는 건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옇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보들보들했던 피부가 만지면 거칠거칠하거나 또 피부 각질층이 이렇게 갈라지는 선 같은 게 보이거나 아니면 피부가 가렵거나 또 진물이 나는 딱지가 않는 또 빨간 발진이 생기는 그런 염증이 생기면 내 피부가 건조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정상적인 아이들 피부를 만져보면은 우리 손자 손녀 피부 만져보면은 아유 토실토실하고 아주 보들보들하고 피부가 아주 좋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피부 만져보시면 거칠거칠하고 아무튼 감촉이 좀 애들 피부에 비해서는 다르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 건조의 제일 흔한 원인은 인제 피부가 노화돼서 그럽니다. 피부가 노화되는데 왜 피부가 건조해지느냐? 우리 피부는 제일 바깥쪽에 각질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표피층이 있고 그 밑에 진피층이 있지 않습니까? 표피층은 각질 형성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이게 층층이 쌓여 있어요. 한 10층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질 형성 세포가 분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분화돼서 결국은 세포가 분화의 끝은 인제 세포가 죽는 겁니다. 세포가 죽어서 각질 세포로 변합니다. 각질 형성 세포가 죽어서 각질 세포로 변하는데 그 각질 세포는 굉장히 납작하게 변해요. 납작하게 변해서 피부 밖으로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이 각질 세포가 30층 내지 40층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층이 30-40층 쌓여 있고 그 사이사이를 지질 성분,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이 지질 성분이 1:1:1의 비율로 각질 세포 사이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성분이 당 성분. 우리가 배고프면 당 떨어진다 하는 그 당 성분입니다. 그 글루코즈, 갈락토즈 뭐 이런 당 성분이 고기를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각질층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느냐? 각질 세포가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고 있고, 또 그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기름 성분이 수분이 기름막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있는 당 성분은 물을 잡고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당 성분이 충분하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않고 당 성분이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형성이 잘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일이 없는데, 피부가 노화되면 각질 형성 세포가 이제 분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각질 세포가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30-40층 정도 만들어지던 각질 세포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제 60, 70 이렇게 되면은 각질 세포의 두께가 20층, 15층 이렇게 감소되게 되고요. 그 사이를 채우는 지질 성분,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도 잘 안 만들어지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당 성분도 잘 안 만들어져 가지고 피부 장벽이 젊은 피부에 비해서 잘 형성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장벽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 기능이 감소돼서 피부에 있는 수분을 잡고 있는 능력이 감소되고,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쉽게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 떨어져서 피부가 건조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계절에 따라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에다가 빨래를 해가지고 방에다 넣으면 여름에 잘 마릅니까? 겨울철에 잘 마릅니까? 당연히 겨울철에 잘 마르죠.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방에 습도가 낮고, 그다음에 또 방에 추우니까 온도를 올려놓으니까 습도가 더 낮아서 건조한 방에서 빨래가 더 잘 마르죠. 여름철에는 습도가 90%, 특히 장마철에는 100%에 가까우면 빨래가 잘 안 마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건조한 계절에는 아무래도 피부에 있는 수분이 건조한 대기에 쉽게 뺏기기 때문에 피부가 더 쉽게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높이잖아요. 실내 온도가 높을수록 실내의 습도는 떨어지게 되고,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는 떨어지고, 실내가 더 건조해지니까 피부에 있는 물을 잘 이렇게 빼앗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대기가 건조해지는 계절에는 특히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진료를 해보면 이제 가을철, 겨울철 되면 피부가 가려워서 미치겠다고 하시는 분, 피부가 건조해져서 피부가 가려워져서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의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늦가을, 겨울철에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피부가 건조해지는 원인으로는 이게 젊은 사람인데 피부가 건조하신 분은 목욕 습관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때를 밀면 이제 돌돌돌돌돌 뭐가 밀려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게 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때가 아니고, 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30층 내지 40층의 각질 세포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 때를 밀면 겉에서부터 그 각질 세포가 밀려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미는 행동은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각질 세포를 밀어 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굉장히 건조하게 만드는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과다하게 인제 비누 거품을 이렇게 몸을 닦으면서 샤워를 하면서 인제 비누 거품을 오래 문지르게 되면은 그 피부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지질 성분,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을 그 비누 거품이 다 녹여냅니다. 그래서 각질 세포 사이사이에 기름 성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피부 장벽 기능이 망가지고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할 때 기름기가 많은 인제 접시나 그릇을 퐁퐁에 거품을 내서 이렇게 닦으면 기름이 쫙 빠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부에 인제 이 거품을 잘 내서 거품 수건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문지르다 보면은 접시나 그릇에서 기름이 빠지듯이 피부에 각질 층에 있는 기름을 다 빼내서 피부가 굉장히 뽀득뽀득해지게 되는데 그거는 피부 장벽이 굉장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목욕이나 샤워는 짧게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것이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피부가 건조한 원인으로는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의 두 가지 특징이 뭐죠? 피부가 건조한 거하고 피부가 가려운 겁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가 가려운 이유는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피부 장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무슨 이유인지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쉽게 도망가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피부가 가려워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당뇨병이 있거나 아니면 신장 우리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질 수 있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약이 피부를 건조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콩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인제 물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물을 빼면은 어떻게 되죠? 피부 우리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해지고 탈수 비슷하게 되니까 피부에서도 물이 빠지기 때문에 피부에 피부 건조증이 오게 되는 거고요. 레티노이드 성분을 먹거나 바르면 이제 피부가 건조해진다 하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는 원인은 이런 5가지가 중요한 원인이고요. 이런 5가지 원인에 의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가려워지고 피부가 가려워지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피부에 노화가 촉진이 되고 피부에 인제 건조성 습진, 피부염이 생기게 되고요. 더하기 그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에 돌아다녀서 우리 몸 여러 장기에 염증을 유발하고 또 염증 노화를 유발해서 우리 인체의 노화 현상도 빨라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면은 건조한 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의 원칙은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가 진 것이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내 피부 장벽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피부 장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보습제가 있습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발라야 되냐. 첫 번째는 지질 성분, 우리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요것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 그다음에 당 성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 그리고 약산성, 피부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보습제도 약산성일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약산성으로 만들어진 보습제,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보습제를 바르면 망가진 피부 장벽을 다시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좋고요. 또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이미 피부에 염증이 심해서 염증 때문에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하고 건조성 습진이 심하게 생기신 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도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포제도 쓰셔서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고요. 또 이 피부 건조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생활 속에서 이거를 원인을 제거하고 또 피부 건조증을 잘 치료했는데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올바른 습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4번 생활 속에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피부 건조증의 원인과 치료 원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벌써 27분이나 지났네요. 제가 오늘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스누아토 크림, 제가 만든 보습 크림이고요. 또 요거는 스누아토 샴푸 앤 바스, 몸을 닦을 때 피부 장벽을 덜 손상시키게 할 수 있는 약산성 세정제고, 또 얼굴에 바르면 좋을 디모이스처 크림, 보습 크림, 요 세 가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진료해 보면은 특히 겨울철에는 제가 3시간 동안 한 30-40명, 40-50명의 환자가 예약돼 있어서 보면은 겨울철에는 한 3분의 2, 반수에서 3분의 2는 피부가 건조해서 피부가 가려워서 고생을 하다가 다른 병원 치료하다가 잘 안 돼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라 주의사항 드리고 하면 잘 치료 된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 님이십니다. 박힌 블랙헤드 제거에 좋은 성분약이나 치료법이 어떤 것이 좋을까요? 네. 이제 여드름은 이제 면포라는 게 기본 병변입니다. 면포는 말씀하신 블랙헤드가 있고, 또 그거는 이제 개방 면포를 블랙헤드라고 그러고요. 폐쇄 면포를 화이트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나 모낭 끝이 막혀서 피지샘이 내는 피지들이 모낭을 통해서 밖으로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모낭 끝이 막혀 있으니까 모낭에 배출된 피지가 이렇게 점점 쌓여서 이제 면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좋은 약은 뭐냐면, 그 모낭 끝이 막힌 게 대개 이제 각질 때문에 막히거든요. 피부에 있는 각질이 모낭 끝을 막혀서기 때문에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성분 약이 있어요. 그게 살리실릭산이라는 겁니다. 살리실릭산을 그 면포 끝에 이렇게 며칠을 바르면 거기 각질이 제거돼 가지고 인제 면포라는 게 인제 모낭 끝이 막혀서 생기는 거니까 모낭 끝이 인제 뚫리니까 피지 분비가 잘 돼서 면포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치료법은 인제 그 면포를 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포 익스트랙터, 면포 추출기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짜면은 이 모낭에 있던 성분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드름을 짤 때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그 면포 추출기라는 기계로 짜야 내용물이 100% 밖으로 배출이 되지, 잘못해서 집에서 짜면 안으로 들어가면 더 염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짜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살리실릭산 성분 그걸 바르시거나 아니면 직접 짜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호 님입니다. 디페린을 보습제에 섞어서 얼굴 전체 매일 바르고 있습니다. 여드름 예방에 도움이 되는 행위가 맞나요? 네. 디페린은 얼굴 전체에 바르면 이 얼굴의 각질 형성을 정상화시켜서 모낭을 막는 거를 예방을 해 주고요. 또 디페린이 인제 레티노이드 성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드름균도 죽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예방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맞는데, 저렇게 매일 바르시면은 부작용이 있어요. 디페린은 레티노이드 성분이고 그거는 매일 바르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허옇게 껍질이 일어나고,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하면 피부가 따끔따끔하고 붉어지고 하는 이제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여드름 환자에게 인제 디페린을 처방하면서 어떻게 바르시라고 주를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을 먼저 바르시라. 월요일이면 월요일 바르고, 그러고는 안 바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한 번 바르고, 그리고 또 한 번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한 번, 그렇게 한 3-4 주 일주일에 한 번 바르고요, 얼굴 전체에. 그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일주일에 2 번으로 늘리는 겁니다. 월, 목 이렇게 2 번으로 늘려서 월요일, 목요일마다 일주일 바르고, 또 그다음 주에 월요일, 목요일마다 바르고, 그래서 3-4 주 발라보고 피부가 별 부작용이 없고 괜찮다 그러면 일주일에 3 번, 월, 수, 금 이렇게 늘려서 한 달 바르고, 그렇게 자기 피부가 부작용이 없이 잘 견딜 수 있는 빈도와 양으로 바르시면 디페린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매일 바르시는 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지금 오은호 님이 혹시 얼굴이 거칠거칠해지고 껍질이 허옇게 일어나고 붉어지고 따끔따끔한 증상이 있으면 며칠 쉬었다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프님, 지성 피부인 사람도 겨울 추울 땐 피지가 줄어드는 건가요? 네. 피지 분비는 사실 이 우리 얼굴에 있는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지 분비가 전혀 안 되면 얼굴이 굉장히 땡겨 가지고 굉장히 생활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외 없이 누구나 얼굴에는 피지샘이 있고, 피지샘에서 피지를 분비해서 얼굴에 얇은 막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성인 사람은 이제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을 지성 피부라고 그러고, 피지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이제 우리가 건성 피부라고 하는 거죠. 피지를 증가시키는 피지 분비가 이제 정상적으로 있다가 그것이 많아지는 경우는 피곤한 경우, 컨디션이 나쁜 경우, 이럴 때 피지 분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밤샘 일한 다음 날 얼굴에 피지 분비가
많아서 막 개기름이 흐르고 하는 거는 그런 거고요. 잘 알려진 거는 피부 온도가 1도 올라가면, 피부 온도가 보통 31 도쯤 되거든요. 근데 피부 온도가 마스크를 쓰거나, 그 마스크 쓰면 마스크 안에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부 온도가 따라서 1-2도 올라가거든요. 또 겨울철보다 여름철에는 피부 온도가 햇빛도 보고 하니까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피부 온도 1도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10%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피부 온도가 겨울철에 추울 때 밖에 나가 있거나 해서 피부 온도가 인제 찬바람 쏘이고 해서 낮아지면 피지 분비가 당연히 1도 떨어질 때마다 10%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피부 온도가 피지 분비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시청자님이 "겨울철이라 건조해서 피부가 푸석푸석합니다. 물을 많이 먹는 것, 피부에 물을 묻히는 것,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좋은가요?" 네. 아 평범한 시청자님 피부가 건조한 이유는, 피부가 물을 피부에 인제 수분이 없어서 그런 건데, 수분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드리면, 하나는 피부 장벽이 망가져 가지고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자꾸 도망가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도망가기 때문에 하는 게 하나고, 하나는 물을 적게 드셔서 물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라면 물을 많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 리터,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루에 2 리터, 그리고 오줌 소변 색깔이 노래지지 않도록, 아주 센 노래지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먹는 것이, 물이 부족해서 피부가 건조한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것은 어 피부에 물을 겉에서부터 보충을 해 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것은 피부 장벽이 손상됐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보습 크림을 발라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분 크림과 보습 크림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습 크림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세 기능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피부의 각질층의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기름 성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1대 1대 1의 비율로 이 보습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피부 각질층,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당성분이 감소됐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피부 장벽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있는 당성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약산성 크림이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보습크림을 바르면 망가진 피부 장벽을 다시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물을 많이 먹는 것 좋고 수분 크림 바르는 것 좋고요. 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보습 크림 이렇게 바르시는 게 좋은데, 피부에 물을 묻히는 거는 피부가 이제 물을 묻혔다가 물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더 건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물을 묻힌 다음에 반드시 보습 크림을 물기가 있을 때 샤워를 한 후에 물기를 수건으로 톡톡 제거한 다음에 물기가 있을 때 보습 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범한 시청자님께 아마 얼굴이 많이 건조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든 디모이스처 보습 크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보습 크림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피부 장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피부가 건조하신 분을 많이 진료하면서 느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보습크림이라서 아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제 제이크 폴인가요? 제이크 폴 님이 디페린 젤보다 아크리프가 더 좋다고 들었습니다. 얼굴에 아크리프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네. 디페린보다 아크리프가 더 좋다. 이거는 인제 레티노이드의 유도체 성분이 조금씩 발전하니까 효과는 더 좋고 부작용을 좀 줄이는 그런 노력으로 만든 인제 유도체 성분, 이제 다 레티노이드 성분이긴 하지만 유도체가 들어서 더 좋다기보다는 인제 새로운 이제 성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얼굴에 아크리프 사용할 때 주의점, 아까 제가 디페린 사용할 때 주의점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 레티노이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르다 보면 얼굴에 자극, 피부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피부에 자극이 안 가게 바르는 기간을 천천히 이 빈도를 늘려가고 바르는 양도 자기 피부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그 양으로 조금씩 증량하면서 바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초희 님입니다. 저는 목욕 습관도 교수님 강의 보고 고치고 하루에 한 번 샤워 후 꼭 로션도 바릅니다. 네. 그냥 로션 덧바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로션도 밀리고 그래서 못 하겠어요. 아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루에 목욕은 한 번 하더라도 바디 로션은 2번, 3번 계속 덧바르시고, 밀린다는 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금방 흡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최대한 기초 탄탄하게 해서 외출하는데 세럼이나 크림 레이어링하지 않으면 금방 건조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크림을 꼭 발라야 하는 원래 건조한 피부인 걸까요? 네. 이제 피부가 인제 건조한 이유는 피부 장벽 기능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대로 목욕 습관, 목욕을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제가 목욕이라고 하는 건 샤워입니다. 샤워를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또 비누 거품도 10초면 충분하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누 거품도 10초 이상 자기 피부에 거품이 붙어 있지 못하게 하시고, 샤워는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하더라도 로션은 바디 보습제는 하루에 2-3 번은 잘 바르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한 2-3 달 하다 보면 피부가 건조한 건 많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초희 님께 제가 만든 스누아토 크림 몸에 바르는 건데 얼굴에 발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도 몸을 닦고 난 다음에 이거 자기가 가져와 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발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몸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발라 주고 하루에 2-3 번씩 꼭 발라서 우리 손자 손녀들은 피부가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스누아토 크림 아까 신초희 님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께서 어떻게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아마 알려 드릴 겁니다. 박대희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교수님, 흉터 치료로 레이저와 주베릭을 하고 있는데요. 페인 흉터에 몇 회 정도를 해야 큰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민한 피부를 가진 지인에게 스누아토 쓰라고 선물해 줬는데요. 너무 만족하며. 네, 감사합니다. 스누아토 크림을 쓰고 만족하지 않으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제가 연구해서 만든 거고, 보습 크림의 3가지 조건은 잘 만족해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발립성도 좋고 오래 쓰다 보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이 없어집니다. 제가 흉터 치료는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흉터 치료 레이저와 주베록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답변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해
드림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가서 공부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경험이 많은 제 후배 교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타타 님입니다. 혹시 전기 매트를 밤새 틀어 놓고 자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지나요? 네. 예, 우리 피부 온도가 31도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전기 매트를 틀어 놓고 자거나 방의 온도를 높여 놓으면 피부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돼요. 우리가 추우면 혈관이 수축이 되죠. 또 날이가 더우면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혈관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피가 모여요. 전기 매트를 밤새 틀어 놓고 자면은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막 모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피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 세포가 혈관을 타고 모이기 때문에 염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으신 분, 또 피부가 건조하신 분이 밤에 전기 매트나 더운 방에서 자면은 훨씬 더 가렵고 밤새도록 긋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불 속의 온도도 23도 정도로 맞춰 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환자분들에게 전기 매트 켜 놓지 마시라, 그리고 방의 온도를 23도로 맞추고 이불 속의 온도도 가능하면 23도로 맞추고 주무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가려움증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추워서 못 그렇게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내복을 입고 주무시고 피부 이불 속 온도는 23도 정도로 맞추시라. 체온이 있기 때문에 내복을 입으면 그렇게 춥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전기 매트를 밤새 틀어 놓는 거는 피부 온도를 올려서 염증을 심하게 하고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기 매트를 켜 놓으면 그 이불 안에 온도가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습도가 떨어져 가지고 피부가 그 안이 더 건조해져서 피부도 더 건조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수님, 9살 이신 9살인데 손가락 발끝 피부가 벗겨집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인제 제가 우리말 병명을 모르겠네요. 영어로는 케라톨라이시스 엑스폴리아티바, 박탈 피부염 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 이름을 치고 정진호, 그다음에 박탈 피부염 이렇게 아마 유튜브에 쳐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한두 달 전에 이 박탈 피부염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 발끝이 피부가 벗겨지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9살이면 박탈 피부염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건 없고 손 감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건데 제가 홍영수 님 이따가 끝나고 유튜브에 댓글로 다시 한번 남겨 주시면 제가 정확한 병명하고 제 동영상을 그 답변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병명을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영어로는 케라톨라이시스 엑스폴리아티바라는 겁니다. 박지연 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리날룰은 예민한 피부에 절대로 쓰면 안 되나요? 예. 박지연 님 죄송합니다. 제가 리날룰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댓글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날룰이 혹시 레티노이드 성분이면 예민한 피부에는 조심해서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인제 한두 개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희 님입니다. 겨울 되니까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피부도 거칠고 피부가 너무 간지러운데 샤워할 때 물로만 해도 되나요? 바디크림을 바르고 나면 금방 건조해서 바디크림을 바꿔야 할까요? 네. 네, 당연히 샤워하실 때 물로만 샤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때도 묻고 균도 묻고 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비누 거품을 내는 건데, 샤워할 때 물로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저도 아침마다 운동을 해서 헬스장에서 샤워할 때는 물로만 합니다. 물로만. 머리는 샴푸로 감지만 몸은 물로만 하니까 전혀 문제 없고요. 바디크림을 바르고 나면 금방 건조해서 바디크림 그 바디크림 좋은 거 쓰셔보시고, 제가 스누아토 크림 제가 만든 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송희 님께 물로만 하셔도 되고, 혹시 그래도 가끔씩 비누 이제 세정제로 몸을 닦고 싶으시면 제가 만든 스누아토 샴푸 앤 바스 약산성 세정제로 전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샴푸 앤 바스고요. 저도 이걸 쓰고 저희 손자 손녀도 쓰고 저희 부모님도 쓰는 샴푸 앤 바스 선물로 드려볼 테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인데, 교수님 목욕 타월 안 좋다고 하셔서 손으로만 부드럽게 때를 밀고 보습에 신경 쓰니 건조함이 줄었습니다. 네, 손으로도 미시면 안 돼요. 전혀 밀지 마세요. 3일에 한 번씩 아로마 반신욕 30분씩 하는데 겨울에도 괜찮을까요? 네, 반신욕 반신욕 하면 물에 30분씩 담근 피부는 조금 더 건조해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보습제 충분히 바르시고, 손으로도 때를 미시면 안 됩니다. 목욕 타올로 미는 것보다는 덜 밀리긴 하겠지만, 손으로 미는 것도 피부 장벽을 허무는 행동이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인데, 차갑고 건조한 겨울이 되니 목 주위가 매우 건조해지는 걸 느낀대요. 네. 보습제 자주 바르고 목 마사지 자주 하면 혈액순환 잘 돼서 건조함에 도움이 될까요? 마사지로 자극 주면 피부가 여린 목 피부가 더 탈날지 걱정이네요. 네. 마사지는 건조한 거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습제 자주 바르시고, 또 너무 자주 닦지 마시고, 때 밀지 마시고, 또 지금 생활하시는 환경을 습도를 50% 습도계를 사가지고 50%로 맞춰 놓으시고, 또 실내 온도도 한 22도 정도로 실내 온도를 맞춰 놓으시고요. 보습제는 하루에 서너 번씩 덧바르시는 게 좋고, 목 마사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1시간이 돼버렸고요. 오늘 2025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2025년 1년 동안 제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시고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2026년도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준호 쇼에서 여러분들 피부 주치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많이 잘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